아름다웠던 젊은 시절 만난 그 사람과의 뜨거웠던 사랑,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에 후회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52세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비록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람과 결혼은 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의 자식을 가지게 되었고 혼외자를 혼자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금 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용준이는 비록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아빠의 손길 없이 자랐지만 어떤 누구보다 바르고 성실하게 컸고 지금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는 이쁜 여자친구를 저에게 소개해줬습니다. 정말 바르고 이쁜 친구였죠. 그리고 둘은 결혼을 약속했고 드디어 우리 가족에게도 봄날이 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을까요? 상견례장에서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용준이의 친부였습니다.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 저는 요즘 잠도 못 자고 밥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저의 사연을 들어주시고 댓글로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의 조언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1998년 봄이었어요. 저는 24살 대학을 갓 졸업했지만 IMF 외환위기 여파로 취업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매일 이력서를 돌리고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지기만 했죠. 그런 제게 친구 하나가 제안을 했어요. 미경아, 골프 캐디 일해볼래? 요즘 골프장에서 캐디 구한다던데 돈도 괜찮고 일하면서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을 거야. 처음엔 망설였어요. 골프는 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던 저는 용기를 내서 골프장 면접을 보러 갔어요. 다행히 합격했고 그렇게 저의 골프 캐디 생활이 시작되었죠. 골프장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무거운 골프백을 지고 18홀을 돌아다녀야 했거든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다리는 아프고 어깨는 결리고 집에 돌아오면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골프룰도 알게 되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었는데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 오후였는데 새로운 손님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매니저가 저를 부르면서 말했어요. 미경 씨, 오늘 새로운 고객님 담당해 주세요. 혼자 오신 분인데 조용하게 라운딩하고 싶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만난 분이 바로 태원 씨였어요. 첫인상은 정말 차분하고 신사적이었어요. 키가 크고 깔끔하게 골프웨어를 입고 계셨는데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었죠.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요. 처음에는 별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골프만 치시는 분인 줄 알았죠. 저도 괜히 말을 걸기가 조심스러워서 필요한 말만 했어요. 여기서 7번 아이언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딱딱한 대화만 오가며 18홀을 돌았어요. 그런데 라운딩이 끝나고 나서 태원 씨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수고 많았어요. 덕분에 편하게 골프 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팁을 주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태원 씨의 따뜻한 면을 본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태원 씨가 다시 골프장에 오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를 지명해서 캐디를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미경 씨, 지난번에 서비스가 좋았나 봐요. 김태원 씨가 미경 씨를 다시 찾으셨어요. 정말요? 네, 오늘도 혼자 오셨고요. 미경 씨랑 라운딩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태원 씨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이름이 뭐라고 했죠? 박미경입니다. 미경 씨, 골프 치세요? 아니요, 전혀 몰라요.
일만 하다 보니까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 언제 쉬세요? 일요일에 쉬어요. 태원 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 되면 제가 골프 좀 가르쳐 드릴까요? 일요일에 시간 있으면 연습장에서 만나서 같이 운동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시다니요. 하지만 왠지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골프 배우면 일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저희의 첫 번째 개인적인 만남이 약속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약속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태원 씨의 진짜 정체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일요일이 다가올수록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주 일요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뭘 입고 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단정한 운동복을 골랐죠.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화장도 살짝 했어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스스로도 모르겠더라고요. 약속 장소는 골프 연습장이었어요. 도착해보니 태원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 골프장에서 보던 차림이 아니라 편안한 스포츠웨어를 입고 계셨는데 훨씬 젊어 보이고 친근해 보였어요. 미경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정말 좋아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뭐려,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 가르쳐 보는 거라 기대돼요. 태원 씨는 먼저 골프클럽 잡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제 손을 잡고 자세를 교정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이 차이가 15살이나 나는 분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자, 이렇게 손을 겹쳐서 잡고요. 팔에 힘은 빼고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태원 씨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골프를 가르쳐주는 모습이 정말 진지하고 친절했죠. 제가 실수해도 절대 짜증내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해요. 센스가 있네요. 정말요? 아직 제대로 맞지도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골프는 원래 어려운 운동이에요. 저도 처음엔 정말 못했거든요. 그렇게 2시간 정도 연습을 한 후에 태원 씨가 제안했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있는데 같이 점심 먹을까요? 좋아요. 식당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태원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미경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대전이에요. 대학 때문에 올라왔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내려가기도 애매하더라고요. 가족들이 그리우시겠어요. 좀 그렇죠. 특히 엄마가 보고 싶어요. 태원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어요. 어려서부터 사업을 했다는 것, 일 때문에 바쁘게 살아왔다는 것들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일요일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골프 연습만 했는데 점점 다른 활동들도 함께하게 되었죠.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식당도 가고요. 어느 일요일 태원 씨가 한강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어요. 그날은 정말 기억에 남아요. 한강변에 차를 세우고 둘이 나란히 앉아서 강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미경 씨, 저는 나이가 많잖아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해요? 그냥 혹시 부담스럽지 않나 해서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감정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저는 태원 씨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이 차이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태원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태원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미경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원 씨의 따뜻한 손길이, 진심이 담긴 눈빛이 계속 생각났어요. 15살 차이가 나는 연상의 남자를 좋아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다음 주부터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골프장에서 만날 때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고, 일요일 데이트는 더욱 특별해졌어요. 태원 씨는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고, 나이 차이를 전혀 느끼게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태원 씨가 말했어요. 미경 씨, 저랑 사귀는 게 힘들지 않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나요? 주변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힘들지 않아요. 태원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당연하죠.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15살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진짜 사랑이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매일이 꿈 같았고, 태원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어요. 하지만 아직 저는 몰랐어요. 태원 씨가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태원 씨와 사귄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매주 일요일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골프장에서도 은밀하게 눈인사를 나누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했어요.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냄새에도 민감해졌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생리도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화장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했는데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게 하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태원 씨와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아직 결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15살 나이 차이에 저는 아직 24살이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혼자 고민했어요. 태원 씨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주 일요일, 평소와 다름없이 태원 씨와 만났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마음이 무거웠고, 태원 씨도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요. 미경 씨, 오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원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심각한 얘기인가요? 저, 임신한 것 같아요. 그 순간 태원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태원 씨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정말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태원 씨는 한참 동안 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경 씨, 우리가 아직 어리잖아요. 아니, 미경 씨가 너무 어려요. 저는 태원 씨가 뭘 말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태원 씨, 혹시 미경 씨, 지금 아이를 낳기엔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미경 씨 인생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태원 씨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아이를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답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까 너무 아팠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미경 씨,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준비가 되면 나중에요? 언제요? 태원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태원 씨에게 저는 그냥 잠깐의 연인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울었어요.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태원 씨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기예요. 그 작은 점 같은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였어요. 태원 씨가 원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 주 일요일 태원 씨를 만나서 제 결심을 말했어요. 태원 씨, 저는 아이를 낳을 거예요. 미경 씨,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혼자 키우기 힘들어요.
힘들어도 할 거예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태원 씨는 정말 당황스러워했어요.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제 의지는 굳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태원 씨가 책임질 필요 없어요. 저 혼자 키울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물론 무섭기도 했지만 제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미경 씨,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정말이에요. 태원 씨는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제적으로요. 뭐라고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저와 아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 아이에게도 아빠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경제적인 걱정은 덜 수 있을 테니까요. 알겠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27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아들 용준이를 낳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1999년 봄이었는데 분만실에서 혼자 진통을 견뎌야 했어요. 옆에서 손 잡아줄 사람도 격려해줄 사람도 없었죠. 그때 정말 외롭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용준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그 모든 고통이 사라졌어요. 작고 빨간 얼굴로 울음을 터뜨리는 아들을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 아들, 엄마가 잘 키울게. 정말 잘 키울게. 태원 씨는 약속대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었어요. 우선 작은 아파트 하나를 사주었고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연락은 직접 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신생아를 돌보면서 밤낮이 없었거든요. 용준이가 아프면 혼자 병원에 가야 했고 밤에 울면 혼자서 달래야 했어요. 친구들은 다들 직장에 다니고 연애하고 결혼하는데 저는 기저귀 갈고 분유 타주는 일만 반복했죠. 그래도 용준이가 웃을 때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어요.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그 순간들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용준이가 5살이 되었을 때 태원 씨가 또 다른 지원을 해주었어요. 아파트 상가에 작은 카페를 차려주었거든요. 드디어 제가 직접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카페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용준이네 카페라고 정했어요. 아들의 이름을 넣고 싶었거든요. 커피 만드는 법도 배우고 빵 굽는 것도 익혔어요. 용준이는 카운터 옆 작은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손님들이 용준이를 정말 귀여워했어요. 어떤 할머니는 자주 오셔서 용준이한테 과자도 사주시고 공부도 봐주시곤 했어요. 사장님, 아들이 정말 똑똑하네요. 엄마 닮아서 예의도 바르고요. 감사해요. 혼자 키우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은데 이렇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카페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았고 제가 만든 커피와 빵을 맛있다고 해주실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용준이는 정말 모범적으로 자랐어요.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어요. 가끔 아빠가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없어요? 용준아, 아빠는 멀리 계셔. 하지만 엄마가 용준이를 2배로 사랑하니까 괜찮지? 네, 엄마. 저도 엄마 많이 사랑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용준이는 더욱 의젓해졌어요. 카페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집안일도 스스로 해주었어요. 제가 아플 때는 오히려 용준이가 저를 챙겨주곤 했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용준이가 법대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성적도 좋았고 평소에 정의로운 성격이었거든요. 엄마, 저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응원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법대는 학비가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태원 씨의 지원이 있긴 했지만
대학 등록금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용준이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성적이 우수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엄마, 저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변호사가 될게요. 그래서 엄마한테 효도할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아빠 없이 자란 게 미안했는데 용준이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거든요.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용준이는 성실했어요. 학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서 용돈을 벌었어요. 법학 공부가 어렵다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어요.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용준이가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가끔 태원 씨 생각이 날 때도 있었어요. 용준이가 아빠를 닮은 모습을 보일 때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 힘들 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제 선택이었고 용준이라는 소중한 아들을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용준이가 로스쿨 졸업을 앞두고 여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연애에 관심도 없었던 용준이였는데 말이에요.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은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만남이 27년 전 제 선택과 다시 연결될 줄은요. 용준이가 로스쿨을 졸업하던 해 봄이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용준이가 드디어 여자친구를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27년 동안 연애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들이었는데 정말 의외였어요. 그래, 어떤 친구인데? 로스쿨 후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용준이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어요. 아들이 이런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어요.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그 주말 용준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카페로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쁘고 단정한 아이였거든요. 엄마, 소개할게요. 김하은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용준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하은이는 인사를 정말 예의 바르게 했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미소도 정말 따뜻했어요. 첫인상부터 너무 좋았어요. 어서 와, 하은아. 앉아. 하은이는 카페를 둘러보면서 감탄했어요. 정말 아늑하고 예뻐요. 용준 오빠가 이 카페에서 자랐다고 했는데 정말 따뜻한 느낌이에요. 고마워. 만나서 정말 반갑다. 그런데 우리 용준이 어떻게 만났어? 같이 스터디를 하는데 용준이 오빠가 스터디 그룹 리더였어요. 처음엔 무서운 선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하은이가 용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예뻤어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용준이도 하은이 옆에서 정말 행복해 보였고요. 그날 오후 내내 셋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은이는 미술을 전공했다고 했어요. 원래는 화가가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에도 재능이 있지만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어요. 어머님이 만드신 커피 정말 맛있어요. 케이크도 너무 맛있고요. 고마워. 자주 놀러와. 네, 정말 자주 올게요. 그 이후로 하은이는 정말 자주 카페에 왔어요. 용준이와 함께 올 때도 있고 혼자 와서 공부할 때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은이와 더 가까워졌어요. 하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카페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했어요. 어른들께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요. 어머님,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하은아. 손님인데 어떻게 일을 시켜? 괜찮아요. 저도 이 카페가 좋아요. 마치 집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고마웠어요. 하은이에게 우리 집이 편안한 곳이 되었다는 게 기뻤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용준이 군 입대 날이 왔어요. 공부를 마치고 군대에 가기로 했거든요. 입대 전날 밤 용준이가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엄마, 제가 없는 동안 하은이 잘 돌봐주세요.
혼자 두면 외로워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하은이는 이제 우리 가족 같은 아이야. 걱정 마. 엄마가 잘 챙길게. 용준이가 군대에 간 후 하은이는 더욱 자주 카페에 왔어요. 처음에는 용준이가 그리워서 오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오늘은 뭐 만들어 드릴까요? 하은아, 너 요리할 줄 알아? 네, 엄마한테 배웠어요. 어머님께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은이가 저녁을 만들어 주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해준 음식을 먹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은아, 너 정말 요리 잘하네. 우리 용준이 복 많다. 어머님이 더 잘하시죠? 저야말로 복이 많아요. 그렇게 하은이와 저는 가까워졌어요. 마치 딸 같은 느낌이었어요. 용준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함께 밥도 먹고 영화도 보러 갔어요. 어느 날 하은이가 가족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어떤 분들이야? 아빠는 회사 다니시고 엄마는 집에서 그림 그리세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하은이 부모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아이를 키우신 분들이니까 분명 좋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하은이가 카페에 왔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하은아, 무슨 일이야? 안색이 안 좋네. 어머님, 할 말이 있어요. 뭔데? 편하게 말해봐. 그때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 줄은 몰랐지만요.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 임신한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임신이라니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거든요. 용준이는 아직 군대에 있고 둘 다 나이도 어린데 말이에요. 정말?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5주 됐대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웠을까 싶었죠. 저도 27년 전에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 하은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하은아, 일단 앉아. 물 좀 마셔. 하은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정말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화낼 일이 뭐가 있어? 이런 일은 두 사람이 사랑하면 생길 수 있는 거야. 정말요? 그럼. 하은아, 축하해. 제가 축하한다고 하니까 하은이가 깜짝 놀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가족이 늘어나는 건데 기쁜 일이야. 사실 처음 충격을 받긴 했지만 곧 마음이 정리되었어요. 용준이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군 제대 후 바로 변호사가 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하은이와 용준이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용준이한테는 말했어? 아직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곧 면회 갈 거잖아. 그때 말하자. 분명 기뻐할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럼 우리 용준이가 얼마나 하은이를 아끼는데. 걱정 마. 하은이를 달래주면서도 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27년 전 제가 겪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하은이와 용준이의 상황은 저와 태원 씨의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아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할 의지도 있었으니까요. 하은아, 몸 조심해야 해. 임신 초기가 중요해. 네, 알고 있어요. 입덧도 좀 있고 해서 요즘 힘들어요. 그럼 오늘부터 내가 챙겨줄게. 몸에 좋은 것도 해주고. 고마워요, 어머님. 진짜 엄마 같아요. 그 주 주말 함께 용준이 면회를 갔어요. 용준이는 하은이의 임신 소식을 듣고 처음엔 깜짝 놀라더니 곧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하은아, 정말이야? 응, 5주 됐어. 용준이가 하은이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저를 보면서도 말했어요. 엄마, 저 제대하면 바로 결혼할게요. 그래, 좋다. 엄마가 도와줄게. 그날 이후로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용준이는 6개월 후에 제대 예정이었고 그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로 했어요. 우선 하은이 부모님을 만나봐야 했어요. 지금까지는 하은이가 부모님께 용준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은아, 부모님께는 언제 말할 거야? 이번 주말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도 소개해드릴게요. 좋아. 언제든지 만나뵐 준비되어 있어. 하은이가 부모님께 결혼 계획을 말했을 때 처음엔 많이 놀라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해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던? 처음엔 깜짝 놀라셨는데 제가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니까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짜를 정했어요. 다음 달 일요일에 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정말 기대되었어요. 하은이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했거든요. 하은이가 그동안 부모님 이야기를 조금씩 해주었어요. 아버지는 회사를 경영하신다고 했고, 어머니는 미술을 하신다고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시고, 하은이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했죠. 어머님, 우리 엄마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어머님이랑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빨리 만나보고 싶어. 아빠도 좋으신 분이에요. 좀 무뚝뚝해 보이시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하세요. 그렇구나. 용준이가 좋은 집안 딸을 만났네. 상견례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설렜어요. 27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웠는데 드디어 큰 가족이 생기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은이의 가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새 옷도 샀어요. 단정하면서도 품이 있어 보이는 옷으로 골랐죠. 하은이도 함께 쇼핑을 도와주었어요. 어머니, 이 옷 정말 잘 어울려요. 고마워, 하은아. 너도 예쁜 옷 입어야지. 그렇게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용준이도 곧 제대하고 결혼도 하고 손자도 생기고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일주일 후에 제가 얼마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를요.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거울을 보며 옷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어요. 아들 덕분에 이런 자리를 갖게 되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은이도 일찍 카페로 와서 함께 준비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예뻐요. 부모님들이 어머니를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고마워, 하은아. 너도 정말 예쁘다. 용준이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약속 장소는 시내 유명한 한식당이었어요.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으로 하은이가 예약해 두었거든요.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분 정도 지났을 때 문이 열리면서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단아하고 우아한 여성분이었어요. 하은이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엄마, 하은이 어머니구나 싶었어요. 정말 기품 있고 따뜻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하은이를 닮아서 미소도 정말 예뻤고요. 안녕하세요. 용준이 엄마 박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은이 엄마예요. 그동안 하은이가 정말 신세 많이 졌다고 들었어요. 뭐려 하은이가 워낙 착해서 저도 딸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하은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편했어요.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분이라는 게 대화 몇 마디로도 느껴졌거든요. 하은이가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해서 정말 궁금했었어요. 직접 뵈니까 하은이가 왜 그렇게 따랐는지 알 것 같아요. 감사해요. 하은이도 정말 좋은 아이예요. 그렇게 20분 정도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하은이가 시계를 보면서 말했어요. 아빠 좀 늦네. 회사 일 때문에 늦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괜찮아. 기다리자. 그때 하은이 어머니가 말했어요. 남편이 원래 시간 약속은 잘 지키는 사람인데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하은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분이라고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10분 정도 더 지났을 때였어요. 식당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품이 있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빠, 하은이가 반가워하며 일어났어요. 그때 그 남성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27년 전 그 사람, 바로 김태원 씨였거든요. 용준이의 친아버지였어요. 태원 씨도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분명 저와 같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보, 늦어서 미안해요. 태원 씨가 아내에게 말하면서도 눈은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용준 씨 어머니세요. 하은이가 소개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태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저도 겨우 인사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태원 씨가 자리에 앉았는데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물잔을 들려고 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은이가 말했어요. 아빠, 그동안 제가 이야기했던 용준이 오빠 기억하시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응, 그래. 태원 씨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하은이 어머니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식사를 시작했는데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하은이가 중요한 말을 꺼냈어요. 사실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모시고 왔어요. 뭔데, 하은아? 하은이 어머니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 임신했어요. 그래서 용준이 오빠와 결혼하려고 해요. 그 순간 테이블 위가 조용해졌어요. 하은이 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고 태원 씨는 더욱 창백해졌어요. 임신이라고. 하은이 어머니가 다시 물었어요. 네, 5주 됐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하은이와 용준이는 이복남매라는 걸요. 같은 아버지를 둔 남매가 사랑에 빠져서 아이까지 가진 거였어요. 태원 씨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짓으로 대화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절망적인 눈빛이었어요. 하은이 어머니가 말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이네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렇게 어색한 상견례가 끝났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은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우리 아빠가 좀 이상했죠? 평소와 달랐어요. 아마 갑작스러운 소식 때문에 놀란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27년 전 헤어진 그 남자가 바로 하은이의 아버지라는 충격적인 진실을요. 상견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고민했거든요. 하은이에게는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복잡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를 열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서 조용했거든요. 커피 머신을 닫고 있는데 카페 문이 열렸어요. 어서 오세요. 습관적으로 인사를 했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바로 태원 씨였어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27년 동안 이 카페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태원 씨. 미경 씨, 두 사람 다 어색했어요. 태원 씨는 카페 안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기가 그 카페군요. 네. 앉으세요. 태원 씨가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다행히 다른 손님이 없어서 조용했어요.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커피를 내리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갑자기 여기에 온 걸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커피를 가져다 드리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태원 씨는 한참 동안 커피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태원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계속 생각해 봤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미경 씨, 용준이가 정말 잘 자랐더군요. 갑자기 아들 이야기를 꺼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네.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태원 씨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뿌듯함인지 아쉬움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요.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 힘들긴 했지만 용준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때 태원 씨가 카페 안을 다시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용준이 어릴 적 사진들, 상장들, 그리고 대학교 입학 사진까지 다 보고 있었어요. 저기 사진들. 용준이 성장 과정이군요. 네. 이 카페에서 자란 거나 마찬가지예요. 태원 씨가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더니 말했어요. 정말 아버지를 닮았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27년 동안 혼자 키워온 아들이지만 확실히 태원 씨를 닮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가끔 용준이를 보면 태원 씨가 생각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해요. 태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7년 전에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과거 이야기는 이제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미경 씨,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원 씨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말하면 두 아이가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하은이는 임신까지 했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용준이도 하은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태원 씨가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이에요. 그럼 당분간은 비밀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지금 말하면 너무 충격이 클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죠? 태원 씨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때 가서 생각해봐요. 지금은 하은이 몸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임신 초기라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태원 씨, 네, 혹시 하은이 어머니는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죠. 27년 전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다행이에요. 만약 알게 되면 상상하기도 싫어요. 태원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미경 씨, 정말 미안해요. 27년 전에도 지금도. 태원 씨가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때 더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면. 지나간 일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야죠. 태원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미경 씨, 만약에 나중에 아이들이 모든 걸 알게 되면 우리를 원망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직하게 설명해야겠죠. 우리도 몰랐다는 걸요. 정말 운명의 장난 같아요. 태원 씨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당분간은 비밀로 하죠. 네, 그게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태원 씨가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정말 용준이 잘 키우셨어요. 그 말을 남기고 태원 씨가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27년 만에 이런 만남을 가질 줄이야.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태원 씨와 저는 당분간 비밀로 하기로 했지만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하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하게 임신 생활을 하고 있고 용준이는 군대에서 제대를 기다리며 결혼을 꿈꾸고 있어요. 두 아이 모두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이복남매예요. 그리고 지금 하은이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두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비밀로 해야 할까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여러분의 댓글을 참고해서 후속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